이번 주 경제 이슈를 쪽집게처럼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 기자가 들고 온 첫 번째 뉴스. 칼춤 추는 머스크, 불편한 트럼프. 이거는 신나는 거예요? 신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신나고 안 나고 할 게 뭐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현실적인 얘기구나. 이거. 칼춤 추는 머스크. 네. 알겠습니다. 이거죠. 보죠. 야, 일론 머스크가 타임지 표지에 등장했는데 이거 왠지 사진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머스크가 대통령인가요? 이거? 네, 이게 머스크가 백악관 오벌 오피스 대통령 전용 책상이 있는데 그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딱 보면은 이게 뭐지? 어허. 누가 대통령이지? 예.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CNN은 이걸 어떻게 분석했냐면 타임지 표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머스크가 사실상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암시를 준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 이거 실제로 트럼프가 일단은 일론 머스크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잖아요. 네네네. 좋아하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이거를 보고 어떤 반응인지 보도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때 이시바 총리랑 그 기자회견 있었잖아요. 예.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요 타임즈 표지를 보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예. 야, 그 표지 보았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와, 트럼프 답변이 멋집니다. 타임즈 아직도 사업하니? 트럼프 아직도 있는지 몰랐네? 약간 예.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요? 지지자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지지자들이요? 네. 아니, 지지자들 이게 약간 그 우리가 왜 미국 11월 대선 여론조사 다들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다 해리스가 된다고 봤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언론이 저도 뭐 언론사에 있었지만 보도하는 방식이 뭐냐면 미국의 주류 언론의 반응을 약간 전달하는 느낌이 뭐 아무래도 강합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정말 다른 게 미국에서도 주류 언론은 이 사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뭔가 머스크 전횡을 비판하고 야 트럼프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면서 이런 약간 이거 걱정하는 듯한데 약간 고소해하는 듯한 느낌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제가 보는 것도 편향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팔로잉하고 있는 게 머스크 트위터거든요. 예. 트위터를 보면은 이제 머스크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이른바 정부 효율성위원회 도지가 한 예.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아하. 거기 일들을 내가 이걸 했고 뭘 했어 이렇게 올리면 지지하는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요?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의 사이를 걱정하는 그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그럼 뉴스에 대해서 이제 지지자들이 와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둘은 얼마나 친하다. 뭐 이런 거 있고 제가 재밌는 봤던 것 중에는 둘이 서로 헤이 브로 이러면서 서로 어깨를 예. 하고 있으면은 예. 그걸 리트윗을 하면 또 지지자들이 거기다 막 댓글을 달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도대체 미국인들의 뭐랄까 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 민심은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주류 언론 같은 경우에는 둘의 불화를 약간 바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알겠어요. 이 도찌라는 부서 머스크가 이제 국가 효율성 뭐 어쩌고 위원회. 효율위원회, 효율성 위원회인가요? 예. 그거 통해 가지고 그 연방 정부 예산 전반에 손대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쭉 표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야, 뭐 희한한 것도 많네요. 아, 이거 제일 기자님께서 주목해서 본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이게 역시나 주류 언론은 보도가 안 된 거고 네. PWNS onX라고 하는 네. 사용자가 이게 그 도지 업데이트 가이즈라는 그런 트위터 이용자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트위터 계정에는 뭐가 올랐냐면 도지가 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사용자가 그 업데이트한 걸 다 모아가지고 야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걸 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연방 정부 예산이 그들 보기엔 쓸데없이 나가는 맞습니다. 거를 일론 머스크가 폐지한 거. 네, 그거만 맞아요. 지금 목록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도지 그래요? 업데이트 가이즈가 이렇게 올리는 걸 업데이트하는 걸 예. 다 모아놓은 건데 재밌는 게 많아요. 전국 다람쥐 조사 프로젝트. 다람쥐 개체 조사수. 제가 이제 첫 번째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게 연간 230만 달러를 이제 쓴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예. 없애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 그 미국의 야생동물 관련 그런 무슨 사이트가 나오면서 예. 다람쥐 우리가 개체수를 위해서 이렇게 뭐 보존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막 그런 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실제로 있는 것 같아 이 프로그램이. 근데 되게 그래요? 재밌는 게 많아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돈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걸 맞습니다. 폐지한 거잖아요. 양말 짝 맞추기 부서 연간 180만 원 달러. 네. 국가 아이스크림 콘 구조 연구소 연간 70만. 여기는 아이스크림 콘이 왜 새는지 연구하는 데라는 거하고 또 뭐 이게 연방 샌드위치 기준위원회 샌드위치의 법적 정의를 연구하는데 여기 연간
500만 달러 썼다는데 야, 뭐 희한한데 많이 이게 쓰네 돈을.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이걸 한 것 같진 않고 예. 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걸 약간 이렇게 약간 뭐랄까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예.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30만 달러, 180만 달러 예. 우리가 일반인이 느끼는 큰 돈이죠. 하지만 이 조달러, 5조 달러짜리 무슨 예산이 집행되는 이 연방 예산 차원에서는 이거는 예. 정말 슬쩍 묻어 있어도 전혀 모르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다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2조 달러를 이제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재밌긴 하지만 금액 자체로 놓고 보자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머스크가 제일 그 공을 기울이는 구조 조정의 핵심은 뭐냐면 뭐예요? 사람 자르는 겁니다. 사람. 예. 공무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특히 저도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 그렇겠구나 싶은 게 예.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머스크나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왜 있어? 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근데 제 네.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사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교육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 정책을 관리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교육부를 없애겠다라고 했어요. 왜요? 왜? 미국은 주 합중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정부 차원에서 교육부가 있어요. 그 주정부 차원에서 교육부가 교육 예산을 배정하고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우리 애들 위해서 어떤 쪽으로 투자해야 될지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연방 차원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USAID라는 국제개발처 여기를 지금 없애고 싶어합니다. 머스크가. 예. 여기가 뭐냐면 61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외국 원조법에 서명하면서 설립된 부처예요. 여기 하는 일이 뭐냐? 우리도 그 돈 많이 받았잖아요. 이번에. 개발 공산국의 경제 성장, 보건, 교육, 민주주의 강화, 인도 지원이에요. 자 이게 그러면 예전에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었을 땐 USAID라는 단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세계 경찰이 뭐고 지금 마가 없는데. 외치면서 효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왜 아직까지 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자르겠다는 게 목표고 이렇게 인력 감축을 하면 어떻게 돌아가느냐? 바로 AI로 돌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보면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이 바로 정부잖아요. 정부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정부기관이 그래서 하는 일을 보면은 굳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 싶은 정도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처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이게 해봤어요. 또 머스크가. 트위터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트위터 인수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75%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예. 놀라운 사실은 75% 구조조정을 해도 트위터는 잘 돌아갔고 예. 심지어는 흑자 전환했다는 거예요. 이걸 머스크가 하겠다는 거죠. 구조 조정을 했는데 성과가 그대로 나오면 흑자가 날 수밖에 없겠죠. 네. 코스트가 줄어드는데. 게다가 매출도 늘고 예. 여러 그 글로벌 국제 국가들에서 예. 트위터가 제일 많이 쓰는 뉴스 미디어 1등을 올라섰어요. 이런 식으로 효과를 봤거든요. 훨씬 작고 약한 정보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구체해서 예를 들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다 자동화하고 예. 뭔가 이 AI가 돌릴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걸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라고들 이제 분석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저 무서운 게 저도 네. 약간 나이도 많이 든 사람이잖아요. 이 도직위원회의 핵심 인사들이 한 6명 정도 되는데 예. 19세에서 24세 IT 천재들이에요. 정말요? 네. 그거 진짜 AI로 하려는 거네. 그러니까 그 막 뭐 MIT에서 개발하다 온 애들 뭐 이런 자기 트위터에서 같이 일했던 애들 이런 애들 집어넣어서 예. 외부에서는 비판을 하죠. 이런 젊은 애송이들을 말이야 전문가 자리에 앉혀가지고 미국 재무부의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맞냐? 예. 라는 거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일단 연방법원에 제동을 걸었어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요? 일단 홀딩했습니다. 예. 이 그 되게 민감한 데이터니까. 근데 이제 일반인들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효율화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이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AI인데 자르면 AI로 대체한다. 맞아요. 그게 또 가능하다라는 예. 거고요. 그런데 AI 얘기 좀 해보죠. 중국 AI 딥시크 후폭풍. 네. 이거는 신나는 거예요? 신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또 신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좀 뭔가 해볼 수 있을까라고 약간 아하. 소위 말해서 그래요? 약간 예. 수천말로 삐대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좀 생긴 것 같아서. 네. 아니 딥시크가 전 세계에 던진 이슈가
AI 우리도 해볼 만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AI 우리도 해볼 만해서. 예. 저뭐 80억 들어서 했다며. 네, 우리도 좀 해보자라는 네. 거죠. 실제로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약간 자극을 받고 그 AI 3대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꿈은 원대하죠. 예. 3대 강국이면 어디겠어요?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우리 일본이요. 하겠다. 우리나라. 예, 우리, 예. 우리 하겠다라는 건데 예. 그러면 그에 맞춰서 투자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 그 가성비 전략으로 해서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예. 그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야 이거 80억은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 왜냐하면 그에 앞서서 예를 들어 김치찌개 하나를 내려고 하면 김치찌개 만드는 꼭 딱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앞서서 여러 가지 그, 예. 그 주방장이 갖고 있던 노하우나 그 서빙하는 그 맞아요. 인프라들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싸게 한 건 맞고 그 이제 와중에 뭔가 이게 우리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예.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희망을 얻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성능 GPU 예. 그 말하는 그 H100 그게 우리나라에는 한 2,000개밖에 없다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메타가 35만 개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예. 어쨌든 우리도 더 가져야죠. 예, 그 AI와 관련 우리도 좀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맞습니다. 미래 산업이 여기 있으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저 삼성바이오로직스 2심 무죄 받고 그 다음 날 했던 첫 번째 행보가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 둘 다 서울에 와서 삼성 서초 사옥을 찾았습니다. 네. 샘 울트먼 오픈 AI CEO,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네. 거기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네. 요거 뭔가 좀 실질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성과가 좀 있을 거로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네. 이제 우리도 드디어 여기 그 뭔가 껴주는구나. 껴주는구나. 그리고 삼성의 압도적인 하드웨어 맞아요. 그 기술로. 게다가 이게 그 내 안에 디바이스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디바이스를 만들어줄 곳이 어디냐 보면 디바이스 잘 만든 그건 잘 만들지. 잘 만든 이제 삼성 쪽하고 협력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좀 그냥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면 돈 받으려고 왔다. 투자금 좀 받으려고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요. 예. 이게 750조가 드는 거거든요. 예.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돈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한테도 손정 이제 유보 현금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여기 돈 받으러 왔다. 돈 받으러 온 건 아니라 예. 돈 좀 투자 좀 해라라고 요청하려고 왔다라는 건데 예. 뭐 그렇게 봐도 괜찮은 게 만약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되게 안 좋은 거고 조금 약간 미래가 있어 싶은 예. 거면은 여기다 투자하는 게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AI 전선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도 한 발 걸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투자사에 대해서 뭔가 베네핏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삼성의 하드웨어를 좀 약간 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 요거 딥시크와 같은 차이나테크의 역습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중국이 춘지에서 로봇 군무를 선보였어요. 네. 야, 이거 저는 별로 놀랍지가 않은 게 그래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예. 그 젠슨 왕이 예.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거 예. 연설할 때 자 이런 피지컬 AI가 미래예요 이러면서 맞아. 로봇을 쫙 세우는데 거기에 예. 그 절반 이상이 중국 업체들 거였습니다. 그때도 이미? 네, 이미. 오,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예. 중국의 그 로봇 기술 예. 이건 이미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간단히 말해서 로봇 청소기 그거 어디 거 그렇구나. 쓰나요? 예. 다 중국 거 쓰잖아요.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세 번째 뉴스 짧게 보죠. 네. 미중 관세 전쟁 2라운드. 이거는 신나는 거예요? 신 안 나는 거예요? 신 난리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여기 이제 대상국이 되면 이제 걱정인데 예.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그런데 예. 중국 만약에 트럼프가 오늘부터 중국에 보복 관세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자체로만 봐도 우리한테 피해가 있나요? 네, 그렇죠. 중국에 만약에 부과가 되면 네. 우리나라 총 수출이 지난해보다 4억 1천만 달러 정도 감소된다라고 한국무역협회가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재 우리가 중국에 수출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8억 1천만 달러 정도 줄어요. 근데 중국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잖아요. 경쟁 그렇죠. 품목에서는 네. 요거 반사이익까지 계산하면 대미 수출이 4억 달러 느니까 이거 감하고 이거 더하면 한 4억 1천만 달러 정도 감소할 것, 0.1% 정도 감소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중국에만 물리면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유예된 거 물리고 보편 관세 하면 우리는 수출이 2% 정도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예. 우리나라도 FTA가 있지만 미국이 보편 관세 10% 부과하면 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전망이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이제 아직 뭔가 나오는 건 없어요. 근데 아마 이번 주에 뭐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뭐 부과한다고 해놓고서는 또 우리나라가 뭐 들어주나 카드를 맞아요. 합산 카드를 뭘 가져가나
이거 보고 있겠군요. 그렇죠. 일본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위비 2개 올려줄게 이랬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